안녕하세요. 저는 그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수영이라고 하고요. 국방 외교 분야 그 여러 사업 중에 4가지 문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사업은 그 코리아에이드, 많이들 아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입니다. 37페이지요. 네. 저희가 본 이래 최악의 ODA 사업이고요. 그 올해는 예산안으로 1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지난 2월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이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나 음식이나 영상 장비를 싣고 이렇게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점 보시면 사실 ODA는 굉장히 세심하게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접근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현지에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세심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 요즘 많이 거론되는 그런 ODA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비선에서 사업을 주도를 했고요. 예컨대 뭐 쌀 가공 제품은 미르재단에서 추진하고, 출범식의 뭐 태권도 시범 같은 거는 K스포츠재단에서, 그리고 뭐 보건교육에 대한 영상은 차한택 감독의 플라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조 효과성이라는 그런 ODA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졸속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와는 좀 무관하거나, 아니면 이미 뭐 진행되고 있는 뭐 말라리아나 HIV 예방 접종 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에 중복 사업이거나, 뭐 비빔밥을 제공하는 등 현지 사정을 좀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대통령 순방과 함께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이고요. 당연히 사업 계획도 예산 책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에서 순방 시에 이렇게 그 무상원조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편성해놨던 전략사업비랑 이제 다른 부처의 예산들을 전용해서 올해는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수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오히려 대상국이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로 확대가 돼서 6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상국과 예산은 확대되는데 코이카는 아직 이제 사업단을 꾸린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9월에야 국가별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상황입니다. 이게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졸속적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 관련 부처가 올해처럼 좀 예산 전용하지 않도록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등이 이 ODA에 개입하게 된 배경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 ODA 사업인데요. 네, 보시면 모두가 생각하시는 그런 그 사업이고요. 올해는 46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새마을 세계화라는 정책 아래 각 부처의 새마을 관련 예산이 다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ODA 관련된 분야만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기존의 개발원조 사업에 정신개조 내용을 포함한 그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사업이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를 좀 다시 런칭을 하거나 해서 새마을 그 ODA라는 명목 아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집에 있는 예산 외에 사실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새마을 운동 관련한 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새마을 봉사단을 파견하거나 이런 비용도 있지만 이제 여기는 자료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보다 규모는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점은 이제 각국의 이제 문화적이나 문화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렇기 이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상황과 지금 세계화를 겪고 있는 2016년에 개발도상국 농촌의 상황이 지금 다른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해서 지금 각국에 적용을 하고 있고, 사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한국 사회에 어떤 명과 암을 남겼는지는 아직 한국에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새마을 ODA가 뭐 빈곤대치나 개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평가 없는 채로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 봉사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개발도상국의 문화나 정책 필요에 따른 ODA 정책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국가보안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사랑 명목의 안보교육, 사실상 안보교육인데요. 올해는 지금 160억을 요구했다가 120억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보시면 사업 내용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그 공무원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산을 특이점은 2015년부터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안보교육 강화하라는 지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 그 교환이나 뭐 자료나 그런 것들을 보면 적대적인 안보관이나 아니면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아니면 상명하복의 질서 같은 거를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90년대 비준했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점은 계속 많이 지적이 돼서 2014년에 이제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데 뭐 강사 선정이나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 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선이 됐느냐 하면 지금 개선이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고 해마다 이제 국감 때나 예산 때마다 매번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나라사랑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보교육 그런 실태 조사나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셀프로 나라사랑 교육 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보고서나 뭐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누군지 이런 명단 전부 비공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안보교육을 평화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수립하는 걸 예산에서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전투기 도입 사업인데요.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고 있는 F-35 도입 사업이고요. 올해는 9,80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조 8천억인데 이건 계속 앞으로도 늘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1년까지 F-35 40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쉽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처음 국방비가 40조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군비 투자가 다른 이런 사회적 투자, 복지비나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 예산이나 군비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더 있으면 좋다, 무조건 많이 구매하고 우리도 개발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력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얼만큼이 충분한 전력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F-35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공군력이나 전력은 이미 매우 우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는 이런 군사 전략 하에 이런 공격형 무기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이제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만드는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많이 나왔지만 기종 선정 과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선정하기 위한 몇 년 동안의 과정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원래 경쟁 입찰을 해서 그 F-15SE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결과를 뒤집고 이제 FMS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은 구매하는 국가가 굉장히 불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왜 이 기종 선정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 F-35를 도입하면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국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또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기술 이전이 지금 불가하게 돼서 이것도 역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과 성능 문제도 역시 남아 있는데요. F-35가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라서 예컨대 비상 상황에 조정석을 탈출하는 그런 실험을 실패한다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무기 발사 가능하다거나 연료를 가득 채우면 기동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성능 결함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 회계감사원이나 국방부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 금지 조치가 종종 내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시험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국방부가 이걸 어쨌든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거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기로 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지금이라도 지금 2012년부터 이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예산 심의 때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도 이 F-35랑 엮어서 재검토가 총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야 4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